안녕하세요.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슬슬 감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침 무료 예방접종도 시작했는데요.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을 나눴죠. 만 65세에서 74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6개월에서 아직 돌이 안 된 영아와 75세 이상 노인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도 3가가 있고 4가가 있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건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겨울철 앞두고 독감에 관한 궁금증 살펴봅니다. 자, 경기도 내에 내진이 확보된 주택이 13%가 채 안 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도내의 전체 주택 61만 4,188동 중에서 내진 설계 적용된 주택은 12.91%, 7만 9,280동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아파트 포함한 공동주택이 47%가 넘었는데요. 반면에 47.57%는 내진 시설이 됐고, 단독주택은 5.87%에 그쳤다고 합니다. 학교는 7,027동 중에서 22%에 그쳤고, 경기소방본부 상황실조차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유비무환이죠. 올해 정말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유난히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진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첫 노래는요, 톰 존스의 Keep on Running 준비했고요. 수도권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0월인데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네. 자, 독감. 흔히 감기가 좀 심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독감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이제 독감을 흔히 독한 감기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독감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인플루엔자라는 거고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 열성 호흡기 감염 질환을 말하는 거죠. 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되게 이제 증상이나 중증도가 다양할 수는 있는데 전형적인 증상은 고열이 나고 몸이 많이 쑤시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심한 분들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입원하거나 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그냥 감기랑은 다른 거예요? 네, 사실 감기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상기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호흡기계의 감염 질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그 한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이제 가볍게 오면 이걸 감기의 일종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말하면 다른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매년 가을 겨울마다 독감이 좀 유행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온도나 습도가 낮아지면 전파가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부분 이제 겨울철에 유행이 시작되고 봄까지 유행을 하는데요. 열대 지역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은 이제 연중 수시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꼭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아도 사실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이 독감이 이제 걸렸을 때 사실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걸 걸렸을 때 사람들이 곧장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거를 잘 이겨내서 내 자체의 면역력을 길러내서 이겨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이라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꼭 뭐 항바이러스제를 써야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전형적인 증상이 생기면 몸이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라면 대다수는 본인의 면역력으로 극복이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젊고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뭐 폐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사실 더 위험한 분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뭐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맞으면 이거 효과 있어요? 이거 주사를 맞았어도 또 독감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어떤 백신도 예방 효과가 100%인 거는 없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 이제 접종했을 때 기대하는 인플루엔자가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한 6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대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걸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게 되면 혹시 걸리더라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직접 걸리지 않은 예방 효과,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쯤 맞는 게 좋을지 그 맞는 시기도 그 연령대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연령대보다는 이제 백신 접종 시기를 정할 때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언제부터 예방 효과가 생기는지 또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우리나라의 유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지 이제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과가 좀 지속되는지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접종하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네. 예방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대개는 접종 초기가 더 예방 효과는 더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유행하기 2주 전에 딱 백신을 맞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행 시기,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유행이 시작하고 한 4월에서 5월까지 유행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 시기를 감안해서 대부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합니다. 네. 이거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매년 맞아야죠. 매년 맞아야 되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력이 없거나 감염력이 없는 만 9세 미만의 소아는 2회 접종이 필요하고요. 예. 그 이외의 분들은 매년 한 번만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지난해 사실 그 독감 예방접종 맞고 왔는데 가서 이제 맞으려고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3가가 있고 4가가 있다. 어떤 걸 맞겠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이고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3가, 4가 이 말은 그 안에 몇 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겠죠. 네, A형 바이러스 2가지, B형 바이러스 1가지 또는 2가지가 이제 매년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종류나 4종류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백신 이제 3가 백신인데 이 3가 백신에는 A형 바이러스 2종류, B형 바이러스 1종류 이렇게 이제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4가 백신은 B형 바이러스 중에 1가지를 더 예방할 수 있도록 항원을 1가지 더 넣은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니 그러면 사실 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받는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가가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3가를 맞을지 4가를 맞을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4가 백신이 뭐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라고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WHO에서 권고하는 백신의 기본은 3가 백신이긴 합니다. 그리고 3가 백신만 맞더라도
기본적인 예방 조치는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4가 백신이 3가 백신에 비해서는 뭐 유의한 이상 반응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넓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백신의 비용 차이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면 4가 백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어때요? 영유아들은 4가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B형 바이러스가 영유아보다 이제 학동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맞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백신의 허가 연령이에요.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백신, 4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허가 연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가 백신을 맞아야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방 주사도 맞지만 평소에 좀 몸을 튼튼하게 훈련하고 또 운동도 네. 하고 그러면서 또 면역력도 기르고 이런 평소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독감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법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백신이든지 예방 효과가 100%인 건 없죠.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이제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셔야 하는데 사실 이런 원칙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 상태나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적인 식생활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염 질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을 매개로 해서 바이러스의 전파가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유행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혹시 독감에 내가 좀 걸린 게 아닐까? 감기 기운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독감을 맞으러 가도 괜찮나요? 네, 일단 백신 접종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질환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뭐 콧물이 조금 난다든가 기침을 조금 한다든가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열이 나고 질환이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라면 바로 접종하는 것보다는 좀 피해서 맞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독감에 대한 궁금증 차근차근 자세하게 좀 살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박준식이라고 합니다. 한 1년 전에 할머니를 태웠는데 그 할머니가 짐을 잘 못 찾으셨어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요금은 많이 나왔는데 요금을 못 받고 그냥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가족분들한테 택시 요금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치매셨더라고요. 근데 전에 살던 동네를 자기 집인 줄 알고 가셨다가 거기서 길을 헤매신 거였어요. 지구대에 인계를 해주고 지적사항을 제가 적어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갖고 제가 택시요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주업 많이 하시는 손님들, 차에 구토하고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목적지를 얘기하고 나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경로로 갈 텐데 저희 택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빠르고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저희를 믿고 그냥 맡겨주시면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경기가 아무 어렵다 보니까 손님은 점점 없어요. 개선될 점은 버스 전용 차선을 택시가 진입을 허용하면은 운행하는데 수월할 텐데 이렇게 대중교통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건데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는 잘 달리고 택시는 일반 차들과 똑같이 막히는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그것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한 10시까지 할 계획인데 빨리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식 기사님.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경기도 좀 많이 좋아지고 벌이도 좀 괜찮아져서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가족도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집을 못 찾는 어르신을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치매를 앓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받고 알았다고 하시는데 참 이런 일도 있고 별별 일들을 많이 겪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연들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전하게 되면서 우리 택시기사님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송인이 아닐까. 어떤 방송과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박준식 기사님의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였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수현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인데요.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를 주제로 한 이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인데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느꼈던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티켓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태평성시도나 청명상하도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참여해 보셔서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끝곡은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보험사기 예방 프로젝트 저희가 특별 코너로 준비해서 격주로 가고 있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 출연자분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다음 주에 한번 또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여행으로 떠나보죠.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기자와 함께 맛있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자 어디로 가면가? 그 오색빛깔 단풍과 함께 가을을 왔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전령사가 있잖아요.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전령사 혹시 바람에 날리는 그래서 하늘은 역시 정병진 아나운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월이면 은빛꽃을 활짝 피워서 이렇게 하늘하늘 움직이는 억새군락이 전국의 산과 들을 뒤덮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내에도 그 억새군락 명소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네. 어디입니까? 바로 포천에 위치한 명성산이에요. 명성산. 네, 산정호수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네.
그 10월 중순부터 딱 명성산 정상에 올리면 정말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정상에 올라가지고 바라보는 억새의 물결과 바라보는 그 산정호수의 풍경이 정말 동양화 저리 가라하게 멋스럽습니다. 거기 뭐 축제도 있다면서요? 그 명성산에서는 매년 축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억새꽃 축제가 20주년이 됐대요. 벌써요? 그래서 약간 명성산과 더불어서 산정호수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 특히 정상 팔각정 부근에서는 편지를 지금 쓰면 1년 뒤에 저에게 보내주는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빨간 우체통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네. 억새 음악회랑 가요제도 있고요. 또 포천이 군부대가 많잖아요. 재미있게 군인 복장을 하고 달리는 군장 마라톤 대회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약간 네.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아니 이제 가을이고 이러니까 네. 옷차림도 좀 신경 쓰고 거기가 또 좀 약간 산간 지역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길이 아주 순탄하지는 않아요. 정상까지 오르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약간 발목이 있는 등산화와 트레킹화를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방풍의. 움직일 때는 땀이 나는데 땀이 식으면 바로 저체온증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풍이 꼭 입으셨으면 좋겠고 내려오는 길이 자인사 쪽이 조금 가파르니까 다시 오신 길로 그냥 복귀하셔가지고 후를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성상의 이름이 울명자의 소리성자예요. 명성상이 역사적으로는 궁예가 왕건과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패한 곳인데 네. 궁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명성상이라 이름 붙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군요. 하나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산행도 좋은데 혹시 산행이 무리가 되거나 또 가을날 나들이는 가족 단위로 많이 가잖아요. 어려울 수 있죠. 네, 산정호수에 가면 산정호수 둘레길이 있어요. 네. 호수변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3.2km의 길인데요.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에서 딱 시작을 하면 수변 데크가 있는 길, 그다음에 송림이 울창한 숲길, 조각공원들 3.2km의 길을 다양한 풍경과 함께 걸으실 수 있는데 보다 수변 데크 쪽 길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서 약간 가을 서정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조각공원이나 그런 쪽은 걷다가 좀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한 바퀴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숙박 시설도 있나요, 근처에? 저도 가서 민박이랑 펜션을 이용했는데 주변에는 되게 이제 대기업 리조트들도 좀 있고요. 네. 민박과 펜션이 굉장히 많아서 숙박에는 아무 무리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억새꽃이 쫙 만개해서 멋지게 어떤 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히 먹을 데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아유, 포천하면 먹거리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갈비인가요? 갈비하고 막걸리인데 네. 이유가 포천이 광덕산하고 백운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좋대요. 그 물로 담근 막걸리가 맛있는 거고 그 물로 담근 간장을 숙성시켜서 만든 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포천에 가면 되게 곳곳에 많은 그 이동갈비집들이 있는데 네. 가장 오래된 그 원조로 시작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김모씨로 시작하는 네. 50년 전통의 자랑을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독에다가 손수 간장을 담그셔가지고 네. 15년 동안 숙성시킨 간장으로 양념갈비를 이렇게 빚어주신대요. 진짜 양념갈비가 숯불과 만나면 이것보다 옳은 건 없잖아요. 옳죠. 그리고 저희 오프닝 곡에 치 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정말 네네네. 이 소리를 실제로 들으시면서 한 쌈 한 쌈 사서 드시면 아유 싹둑싹 하늘은 잘라서. 높고 많은 사람도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갈비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드시면서 과음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약간 그 포천의 맑은 물로 담근 막걸리도 한 잔 딱 곁들이시면 아우, 가을날의 풍류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그렇죠. 과음은 안 됩니다. 그럼요. 적당히 이제 적당히. 식사하시면서 네. 곁들일 수 있는 운전하실 때 드시면 안 그럼요. 되고요. 네. 그 갈비하면 뭐 이동갈비 하는데 이동갈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이동면 지역이에요. 아, 그 그래요?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동면이 있고 일동면이 있는데 막걸리도 네. 이동막걸리 있고 일동막걸리 있잖아요. 지역에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동한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먹는 갈비 네, 이런 거 네, 아닌 네. 거죠? 이동면에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네. 은근 이런 거 궁금한데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명성산과 이동면 이제 아셨죠? 제가 네.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네, 산정호수가 있는 명성산 억새꽃 축제도 있고요. 축제는 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가을 내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약간 조금 늦더라도 11월 초까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 축제 행사는 없더라도 자연풍광은 그대로 있으니 늦가을까지 여유롭게 즐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적지는 경기도 포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코너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하오. 네, 우리 어제 배운 단어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는 약간 문장으로 배우다 보니까 네.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공항 버스 어디서 탑니까?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일단 빠실 이게 버스고 지장빠실 이게 공항 버스니까 유창해졌는데요. 在哪坐 지장빠실. 맞아요. 잘하셨어요. 뭐든지 빨리 하면 있어 보여요. 네. 자, 정확한 발음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在哪儿坐机场巴士. 在哪坐机场巴士. 네, 그래서 공항버스 어디서 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네. 在哪儿坐机场巴士. 在哪坐机场巴士. 잘하셨어요. 라이, 헤이. 라이. 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뭔진 모르고 따라합니다. 자, 버스 타는 것도 있는데 환전도 해야 되잖아요. 환전. 맞아요. 환전해야지 뭐 중국 위안화로 바꿔서 네. 이제 여행을 다닐 텐데 네. 관련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환전하고 싶어요라는 표현으로 오늘은 배워볼게요. 네. 먼저 환전은 한국어랑 발음이 정말 비슷한데요. 换钱. 오, 좋네요. 换钱. 한 번 더. 换钱. 换钱. 네, 그러면 환전하고 싶어요라고 하려면 앞에다가 야오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要换钱. 要换钱. 한 번 더. 要换钱. 와, 이건 쉽네요. 要换钱. 네, 야오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려고 해요라고 하면은 야오만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은 교환하다 할 때 환자고요. 네. 钱은 돈 전자예요. 제일 중요하네요. 네, 钱. 돈. 네, 돈. 钱. 네, 그래서 환钱은 돈을 교환하는 환전을 뜻하고 네. 야오를 붙이게 되면 환전하고 싶어요라는 뜻이 되죠. 다시 한번. 要换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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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나 여기다가 원하다. 나는 환전하고 싶어요라고 하려면 我要换钱.我要换钱. 我要换钱.我要换钱.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교환하다, 환전. 네. 换钱. 네, 이게 换钱. 환전입니다. 환전. 换钱. 그리고 야오 이게 바라다 원하다 이런 네. 거예요. 뭐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도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바라다 원하다. 네. 난 널 원해 할 때 이런 정도. 느끼하네요, 갑자기. 방송이. 중국어를 원해. 네, 중국어를 원해요. 我要汉语.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9229번님 겨울 여행 준비 중인데요. 틈틈이 위안화 환율도 보고 있습니다. 환첸, 네, 환율. 자, 이런 단어도 한번 챙겨가 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셔서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비용이 듭니다. 우물정 0945번, 2번으로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입니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를 주제로 한 회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느꼈던 점들, 하고 싶은 말들 문자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티켓 보내드릴게요. 뱅글스의 이터널 플레임.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서울시로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입니다. 네. 자, 이 광화문 쪽,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말이죠. 세종대로 차도에 그 울퉁불퉁한 화강석이 깔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운전할 때마다 좀 소음도 크고, 좀 멋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깨지기도 하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바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아스팔트로 전면 교체합니다. 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광장 중앙까지 215m 구간이죠. 이곳의 화강석 포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인 지난 2009년 6월에 설치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으로 보기는 좋은데 내구성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보수 비용만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까지 이곳을 아스팔트로 전면 교체합니다. 보수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2주 동안 5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씩 통제가 되니까요.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생활임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좀 생활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받는 건데, 이제 서울시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내년도 생활임금은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8,197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052원이 오른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단하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바로 정부가 정한 건데요.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이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1,727원 많은 돈입니다. 네. 서울시가 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봉에 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널리 확산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네. 앞으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 이게 아무래도 그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고 백남기 씨 최근 숨지면서 네.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쏘는 물대포는 소방서 소화전에서 끌어 쓰는 건데요. 경찰이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얻어 이 소화전 물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각 지역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서 결국 경찰이 쏘는 물대포의 물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화전의 물이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거라며 시위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쓰는 건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방용수 시설이 기본적으로 소방 용도로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물대포와 관련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그리고 분당선 선릉역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요? 네, 다행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일단 이 레지오넬라균은 감염되면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박테리아 일종이죠.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이용객이 많은 15개 역을 시범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역과 선릉역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됐어요. 서울시가 즉시 해당 역사 냉각탑을 소독해서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이 지하철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The look of love is in your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